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시간을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인지 사귀는 동안 서로 큰 다툼 없이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남녀 사이로 서로를 대한 건 2년 정도이고 이후로 양쪽 집안 어른들의 축복 아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저의 결혼 생활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건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입니다. 상견례 때까지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던 아버님께서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 손주 타령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원래 한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오랜 친구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뭔가 마음이 바빠지셨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분처럼 당신도 하루아침에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지요. 결국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저희는 신혼 없이 바로 아이를 갖기로 했네요. 하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제 몸 어디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고 가시더군요.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과 억울한 마음에 결국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고 남편 역시 정자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은 눈치였지요. 특히 시부모님께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병원이 돌팔이인 게 분명하다고 저더러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 하셨습니다. 무조건 원인을 저에게서 찾으려는 시부모님과 그때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대들었다고 그걸로 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아무튼 그 이후로 시부모님께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댁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3교대로 일하는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눈에는 저는 마치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며느리이고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는 불쌍한 아들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더러 걸핏하면 사람이 그렇게 책상 앞에서 할딱거리고만 있는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고 몸으로 뛰어야 된다고 그러시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씩도 한다더라. 툭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그렇게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한 번은 듣다 못한 제가 그래서 저더러 투잡디라고 하시는 이야기세요? 낮엔 집에서 일하고 밤엔 어디 배달이라도 갈까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지 못할 건 또 뭐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곱게 커서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요. 남편이 저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는데 너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소리야 당연히 하셨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이지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그러면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도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뭐라도 하려는 어르신들 많다고요. 당연히 이 이야기는 남편 귀에 들어갔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고생하니 속이 상했을 것이고 그러니 못할 이야기가 뭐 있었겠냐며 저더러 죄송하다 사과하고 넘어가라 했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은퇴하셨다지만 노후 준비도 안 되어 계시면서 일도 안 하시고 툭하면 우리한테 10만 원만 20만 원만 하시는 것도 부담스럽다고요. 게다가 당신 누나는 일하냐 물었습니다. 신혼의 집은 아예 외벌이에요. 식품회사 영업직원으로 뛰는 신우 남편이 한 달에 200 좀 넘게 벌어온다는데 신우는 그것만 보고 살거든요. 솔직히 신우네가 외벌이건 말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툭하면 저더러 나가서 돈 더 벌어라 어쩌라 하시니 자연스레 신우네랑 저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딸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시면서 이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쌓여서 어머님께 그런 소리가 나갔던 것 같네요.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전보다 더 대면대면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며느리 도리를 한답시고 연락드리고 생활비 보태드리고 솔직한 말로 책 잡히지 않을 정도는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께는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겠지만요. 그러던 와중에 신우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신우와의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고 평소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 인사를 전했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통장으로 30만 원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올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그래도 굳이 임신한 신우 만나서 인사치레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어머님의 생신이기도 해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산후조리로 이어졌어요. 어차피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니 별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신우는 도우미를 쓰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데 슬쩍 신우 남편 표정을 보니까 좋지가 않더라고요. 형편이 뻔한데 도우미를 쓴다고 해서 저러나 싶었지만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어머님과 신우가 하는 말에 기계적으로 호응만 하고 있지요. 그때 신우가 저를 보더니 올케가 도와주면 되겠다고 그러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흘려듣던 저는 신우의 그 말에 깜짝 놀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냐며 또 한 번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어디 복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남한테 아이를 맡기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살도 빼야 하고 라며 말끝을 흐리더니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저더러 그냥 봐달랍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상황에서 열을 내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부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신우 남편하고 저희 남편까지 전부 다 침착하게 조용히 저와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더라니까요. 짜증이 난 제가 형님이 살을 빼던 춤을 추던 제 알바는 아닌 것 같고 굳이 아이를 맡기셔야겠으면 어머님도 계시고 아니면 시댁도 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손사래를 치시며 남들 놀러 다니느라 바쁜데 당신만 애하고 신랑이 하기 싫답니다. 상황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가만히 있어봤자 덤튀기나 쓰지 싶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먼저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댁을 뛰쳐나오니 남편도 곧이어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따라 나왔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은 순간 저더러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나오면 어쩌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 인간도 한통속이구나 생각하니까 서글프더라고요. 나더러 그러면 어쩌라고 까라면 까야 되는 거냐고 저도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어요.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보잡니다. 이야기나마나 오는 내내 앵무새처럼 신우 입장도 생각해보라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오죽하면 택시 기사 아저씨가 두 사람 다 그만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시고 남편은 또 아저씨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냐 그래서 싸움 날 뻔하고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후로 대략 보름 동안 남편하고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한두 마디 주고 받았을 뿐 대화를 할 게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을 안 하고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 생활에 아주 기름을 가져다 들이부으셨어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하고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신우의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쯤 앞두고 어머님의 호출로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 말만 따라 그 집안의 하나뿐인 며느리였던지라 안 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착하자 신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반가운 척을 하며 아는 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무슨 작전이라도 짰는지 평소와는 달리 저에게 어찌나 사근사근하고 다정하던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음흉한 속내를 오래 숨기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이자 신우는 다시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가족들은 다 같이 짝이라도 한 듯 신우가 저에게 조를 수 있도록 소위 판을 깔아주는 분위기였지요. 신우는 다시 저에게 자기가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를 도맡아 달라 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돈 때문에 이러냐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갈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도 안 낳아본 나한테 뭘 믿고 산후조리를 부탁하냐고. 그리고 신우도 시댁이 있고 여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우한테는 친정어머니시지요. 어머님도 계신데 왜 하필 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가만히 있는 당신을 끌고 들어가냐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신우는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을 저한테 다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무조건 제가 봐줬으면 좋겠답니다. 어머님께선 그런저더러 지 신우가 저렇게 안달복달 부탁을 하는데 치사하다며 그냥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냐며 좀 봐주랍니다. 너는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어도 그 잘난 회사에서 월급 주지 않냐면서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어도 그렇지 집에서 놀고 먹는데 돈 주는 회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어머님께서 늘 제가 하는 일을 깔보고 무시하시는 건 알았지만 온 가족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건데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달린 입이라고 옆에서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산후조리를 못하는 거지 남한테 엉겨붙는 게 아니라고 쏴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저에게 주겠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2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이어지는 신우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걸로 애기 분유값 하고 그러면 좀 남지 않겠냐고 그래요. 저더러 커피값이라도 하라나요. 신우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더 듣고 있을 필요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출산 앞둔 사람 앞에서 싫은 소리 하는 것도 할 짓이 못 된다 싶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들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서운하고 섭섭하다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우랑 관계가 제일 멀고 어려운 사람이 저 아니냐. 그런데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온 가족이 나서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 죽어도 못 해준다. 안 한다고요. 그리고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남편은 따라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토록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편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이튿날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외박을 했냐, 누구랑 있었냐 그런 것도 묻기도 싫더라고요. 남편을 본체만 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잡니다. 솔직히 전 이때까지도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미안하다 사과라도 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장모님은 요새 뭐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우리 엄마 안부를 묻나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해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봉사활동으로 공부방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뭘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거냐니까.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생판남의 집 애들 공부도 봐주시는 분이니 신우네 아이도 잘 봐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아, 정말이지. 이 소리 들었을 땐 정말 제 입에서 쌍소리가 나갈 뻔했어요. 미쳤냐고. 왜 우리 엄마가 당신 누나 산후조리를 해주냐니까 뻔뻔하게도 저한테 너가 안 된다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해보겠다고 저더러 신경 쓰지 말랍니다. 자기가 전화해서 여쭤볼 거라고 저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된대요. 인간이 미치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장모님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곧따위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말이 반대의 상황이었으면 자기 어머니도 저희 집을 도와주셨을 거라나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말 한 번 잘했다고 그럼 그 마음씨로 당신 딸 직접 산후조리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못하러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따졌어요. 남편과 끝이 안 보이는 말싸움에 저는 조금씩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누구도 이성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에 전 남편에게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 산후조리가 걱정이면 당신이 회사 때려치고 가서 해주라고 그러면 되겠다니까 누나 산후조리를 어떻게 남동생이 하냐고 저더러 억지 쓰지 말랍니다.
저는 못한다, 안 한다 산후조리를 해줄 바엔 차라리 당신과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무슨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이 지금 큰 실수한 거랍니다.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 건데 그래야 가족끼리 정도 쌓이고 그러는데 넌 시집 올 때부터 그런 식이었다면서 이래서 가족들이 다 네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옳은 소리하고 제 의견을 내비치는 게 시댁 식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자기네 식구들 이상한 건 인정 안 하고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 꼴이 난 제가 알겠다고 내가 이상한 여잔가 보다고 그러니까 갈라서자 했습니다. 이후로 저희 이야기를 전에 들으신 어머님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남편과 합세하여 마치 저를 유책 사유자처럼 몰아가더군요. 아이도 못 갖는 주제에 건강 상태를 속이고 시집을 왔다는 둥 일도 안 하면서 살림도 똑바로 못한다. 이런 모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할 리가 없었지요. 남편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부터 제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서류까지 어머님의 억지를 반박할 증거가 저에겐 다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함께 한 기간에 비해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처음으로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갈라서려던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신우는 아이를 낳았는데 솔직히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만 아이가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이것마저 제 탓을 할 때는 정말이지 사람으로도 안 보이대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마음 좀 곱게 쓰시라 그랬습니다. 후손들이 벌 받는다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고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은 체력 관리에 힘쓰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오롯이 제 인생에만 신경 쓰고 지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